마음이 어떻게 병을 만들까?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소주제는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병을 만든다 라는 주제,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병을 만든다 입니다. 오늘의 소주제는. 예. 자, 마음이 어떻게 병을 만들까?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병을 만든다 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병을 만든다 라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뭐냐? 마음속에 쌓여있는 어떤 그 부정적 생각 감정이죠. 뭐 예를 들면 분노, 두려움, 짜증, 원망, 섭섭함, 미움, 하여튼 마음속에 쌓아둔 이런 어떤 풀지 못한 감정들, 이게 다 병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거죠. 한번 뭐 자세하게 설명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FT 이제 워크숍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 왼손이 너무 아픈데 혼자서 EFT를 해봐도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EFT 해도 효과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증상이 뭔지 보니까 몇 달 전에 넘어져서 손등에 뭐 금이 가서 한 달간 깁스를 했었는데 이후로도 통증이 여전해서 주관적 고통 지수가 8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0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겼을 때 8 정도니까 엄청 아픈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너무 아파서 사진을 다시 찍어 봤는데 뼈는 멀쩡하게 잘 붙었고 의사가 오히려 당황하고 의아스러워 하더라 이거죠. 의사는 지금 안 나을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고. 뼈도 잘 붙었다고. 그래서 이 치료해준 의사분은 더 이상 치료법도 없는데 환자는 아파서 손도 못 쓰고 서로 곤란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자, 넘어질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사람 많은 데서 넘어져서 너무 쪽팔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EFT를 했죠. 나는 그때 너무 손날 좀 두드리면서 마음속 깊이 진심, 나는 그때 너무 쪽팔렸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두드렸죠. 이렇게 해서 쭉 두드렸더니 더 이상 수치심도 느껴지지 않았고 고통지수도 8에서 5로 확 떨어졌습니다. 자, 또 그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잠시 생각하다가 얼굴에 분노가 가득해지면서 씩씩거리면서 갑자기 손이 그때만큼 확 아파지네요. 그러면서 손을 막 부여잡고 씩씩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 옆에 있었는데 도와주진 않고 오히려 뚱뚱해서 자빠졌다면서 몇 번에 놀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또 EFT 했죠. 손날 좀 두드리면서 나는 남자친구에게 분노가 치밀었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물었습니다. 자, 지금은 분노가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진 얼굴로 이제는 그때 생각해도 별 느낌이 없네요. 자, 이제 손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손 아픈 부위를 쭉 만지더니 갑자기 놀라가지고 이상하네, 이제 안 아파요. 그러면서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손도 잘 돌아가고 이제 움직여도 괜찮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미워 죽을 것 같았군요. 그러자 갑자기 이제 생각난 듯이 이분이 말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좀 괜찮다가도 남자친구만 만나면 손이 욱신거려서 고생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만날 때마다 불어 보란 듯이 붕대를 감고 가기도 했어요. 결국 손이 안 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그때 넘어지면서 쪽팔렸던 거하고 수치심. 그 다음에 그때 넘어진 나를 놀렸던 남자친구에 대한 분노. 그 수치심과 분노가 결국 이 증상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게 바로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병을 만든다는 구체적인 예입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50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지 말라고 리모컨을 휘둘렀는데 거기에 엄지손가락이 맞아서 무척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TV 보다가 말다툼 하다가 뭐 손으로 이렇게 아줌마가 손으로 이렇게 TV를 가렸나 보죠. 가리니까 남편이 손 치우라고 이제 리모컨을 툭 쳤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친 거죠. 거기에 엄지손가락이 맞아서 무척 아프다고 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뭐 겉으로는 아무 이상도 없었고 뼈에도 이상도 없었고 그리고 이미 그 일 지난 지 한 달도 넘은 상태였는데 엄지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때 화가 많이 났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정말 열받았죠. 안 그래도 사이도 안 좋은데 분통 터져서 그때 너무 열받아서 말도 없이 집에서 나와서 친척 집에서 하루 외박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미워서 하루 외박하고 들어갔을 정도니까 그때 얼마나 분노가 심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워가지고 EFT를 했죠. 뭐 손날 좀 두드리면서 나는 그때 남편이 미워 죽을 지경이었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EFT 쭉 했더니 분노가 쫙 풀어지면서 한 달 동안 안 났던 통증이 뭐 5분 10분 만에 확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 풀지 못하고 쌓아두었던 이런 부정적 감정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자, 아직도 이제 못 믿겠다면은 뭐 다른 사례 하나를 더 보시죠. 어느 날 50대 여성이 왔는데 이분은 양 무릎 관절이 마치 물에 불은 찐빵처럼 퉁퉁 부어 있고 양 발목도 퉁퉁 부어 있고 양 엄지발가락은 뭐 새끼 발가락 쪽으로 30도 정도 심하게 확 틀어져 있었습니다. 뭐 육안으로만 봐도 한마디로 처참했습니다. 양 무릎은 이 외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심각했고 양 발목은 피하 출혈이 생겨가지고 핏줄과 피멍이 선명하게 보였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해서 어기적 걸어야 했습니다. 저런 걸음으로 몇십 미터나 갈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였고 실제로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황을 물어보니까 한두 달 뒤에 무릎 수술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이분은 일반적인 침과 뜸과 한약으로 치료해 보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한번 EFT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렇게 뭐 구조적으로 망가진 것도 치료가 될까 하는 뭐 의심이 들었지만 뭐 그렇다고 뭐 EFT 하는데 뭐 특별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 노력이 더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시험 삼아 한번 했죠. 자, 그래서 물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못 걸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다리가 아파서 못 걸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잘 걷는데 나만 이러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EFT 했습니다. 나는 자존심이 나만 못 걸으니까 자존심이 상하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EFT 하고 그랬더니 뭐 욱신거리던 무릎 발목이 많이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는 정말 오래전 사례입니다. 제가 처음 EFT 할 때의 사례라서 뭐 거의 8, 9년도 더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니까 일단 뭐 무릎하고 발목이 많이 편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면 됐다 싶어서 이제 그 이상은 뭐 그냥 그렇게 이제 하고 내버려 두었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 달인가 정도 한두 달 정도 안 오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내원을 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동안 뭐 하셨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중국 여행 갔다 왔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달이 어떻게 여행을 다녀요? 그랬더니 이분이 원장님이 그렇게 두드려 준 후에 다리가 나았어요. 걸을 수가 있던데요. 그래서 중국에 갔는데 원래 중국 가면 많이 걸어야 하잖아요. 몇 킬로미터씩 걸어도 물론 맨 뒤에서 쫓아가긴 했지만 걸을만 했어요.
원장님 정말 고마워요. 그럼 수술은요? 이젠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취소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분의 무릎과 발목과 발을 다시 관찰해 보았습니다. 부기가 약간 빠지고 피멍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틀어진 엄지발가락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겉모양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 자, 이 사례는 제가 오랫동안 EFT를 하면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이런 식으로 확 한꺼번에 5분, 10분만 다 낫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조급한 기대를 하지는 마십시오. 근데 EFT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무슨 기적이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5분의 기적 EF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계속 아프게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만 못 걷는다는 자존심, 자존심 상하는 느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무릎 통증의 원인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20대 후반의 대학원생 아가씨가 왼쪽 사타구니 쪽에 굉장한 통증을 느껴서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째 밤마다 아파서 잠을 못 잔다고 했습니다. 다리를 움직이면 콱 결리고 가만히 있어도 욱신욱신거린다고 했습니다. 첫날은 가볍게 침을 놓았고 한 20분 정도 후에 침을 뽑으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괜찮다면서 일주일 만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다 나았겠지 하고 안심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이 아가씨가 더 격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공포에 질린 얼굴로 아침부터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제부터 다시 이렇게 아팠나요? 언제부터 다시 이렇게 아팠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침 맞고 낮에는 좋았는데요. 밤에 자려고 하니까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잠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나요? 혹 저번 일주일처럼 다시 아파서 잠을 못 자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처음인가요? 네. 그래서 이런 통증이 재발할까봐 계속 조마조마하지 않았나요? 네, 사실은 하루 종일 무서웠는데 밤이 되니까 더 무서워졌고 그러다가 결국 더 심하게 아파졌어요. 자, 결국 이건 뭐냐면은 아픈 게 무섭다는 그 두려움. 그게 이제 무의식에 남아서 그렇죠. 자, 그래서 EFT를 했죠. 손날 좀 두드리면서 한번 같이 해보시죠. 나는 또 아플까봐 너무 무서웠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몇 분 하고 나니까 많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지 사타구니 움직여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여기 오는데도 너무 아파서 진땀 흘리면서 택시 타고 겨우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테니까 살짝 움직여 봐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조심조심 살짝 다리를 움직이더니 괜찮네 하다가 이제 조금 더 크게 움직여 보더니 정말 다 나았네. 그러면서 활짝 웃으면서 신기하네요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예.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종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아픔을 지속시키거나 재발시키기도 합니다. 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리어 질병에 걸리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또 EFT 워크샵을 할 때의 일입니다. 50대 어느 남성이 고혈압과 중풍에 대한 두려움을 주 증상으로 저한테 호소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어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져서 거의 전신마비가 되어서 7년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자신이 병구안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자꾸 병석에 어머니가 생각나면서 자신도 중풍에 걸릴 것 같은 두려움에 이제 빠져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어느새 어머니처럼 혈압이 자꾸 상승하고 그러다가 혈압약을 몇 년 전부터 먹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혈압약을 먹다 보니 중풍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더 커졌고 하루 종일 중풍을 쓰러지면 어떡하나 걱정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혈압약 먹어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EFT를 하면서 고혈압과 중풍에 대한 두려움을
처음에 10이었는데 한 30분 하니까 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혼자서 한번 해보라고 이제 시켰습니다. 자, 병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해서 이제 30년 이상 암을 전문으로 치료해온 최일봉 박사는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암 환자는 암이 아니라 암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죽는다고 주장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미국의 어느 자료에 따르면 위암과 췌장암 환자의 83%가 영양실조 증상을 보였고 더군다나 암 환자의 20%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영양실조였다고 합니다. 최 박사의 경험으로도 28년 동안 암 자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환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요컨대 대부분의 암 환자는 암보다는 암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화기능이 떨어져서 영양실조로 죽는 겁니다.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본 저의 경험상 두려움이 공통적으로 병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미 병에 걸린 사람에게 지나친 두려움은 기존의 병을 악화시키거나 도리어 유지시키거나 재발시킨다. 둘째, 병이 아직 없는 사람의 지나친 두려움은 도리어 그 병 또는 그와 유사한 병을 생기게 만든다. 자꾸 고혈압 생기면 어떡하나, 암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그 병 생기기 쉬워진다는 거죠. 제가 상담해보면 그 가족 중에 중풍으로 고생한 환자가 있었던 분은 중풍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너무 크고, 치매 환자 오랫동안 돌보면서 고생했던 분은 자신이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많이 생기고, 암 환자 가족은 암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생기고, 근데 그 두려워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병이 더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저는 암 환자들이 암이 재발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암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괜찮다가도 이제 암에 대한 두려움이 무시해 남아 있으면 아무래도 암이 재발하기 쉽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암 환자다라는 자아상이 질병과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EFT 워크숍 할 때 일입니다. 한 40대 여성 교사가 자신의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완치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하지만 얼마 전까지 몸은 완치되었는지는 몰라도 마음은 완치가 아니었어요. 나는 항상 나는 암 환자다 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무엇을 먹든 조심스럽고 무엇을 하든 두려웠어요. 암이 생기기 전까지는 항상 활기가 넘쳤는데 그 이후부터는 항상 우울하고 힘이 없고 온몸이 여기저기 아팠어요. 여기저기 자꾸 아팠어요. 물론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암은 아니라고 해서 한편으로 안심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는 암 환자다라는 생각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무얼 해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전에는 번쩍 들던 생수통도 아이나 남편에게 부탁했고 그렇게 달게 자던 잠도 잘 오지 않고 가사일도 거의 못했어요. 아침은 거의 하지를 못해서 남편과 아이들이 알아서 챙겨 먹고 나갔죠. 학교 일도 마찬가지여서 조금만 힘들 것 같으면 다 빠졌어요. 그렇게 1, 2년을 지내다가 EFT 워크숍에 참가해서 몇 달간 EFT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나는 암 환자다 라는 생각이 사라졌어요. 이젠 사는 게 정말 즐거워요. 생수통도 내가 번쩍 들어서 갈고 전에는 엄두를 못 내던 아침 운동도 하고 여기저기 아프던 몸도 멀쩡해졌어요. 이제야 비로소 마음도 나은 것 같아요. 처음엔 EFT가 뭐 하는 것이냐고 의심하던 남편이 이제는 너무 좋다면서 자기가 돈 다 대줄 테니까 끝까지 교육받으라고 할 정도예요. 자, 이상에서 이제 본 것처럼 모든 병, 통증 뒤에는 반드시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통증과 병을 만들거나 낫지 않도록 유지시킨다는 사실을
EFT를 하면 할수록 더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주로 이런 거죠. 뭐 분노, 원망, 두려움, 뭐 그 다음에 서러움, 외로움, 뭐 그런 기억들이 그런 생각, 감정들이 무시에 꽉 쌓여 있죠. 그래서 이제 EFT를 하면서 그런 이제 것들 쭉 풀어 나가다 보면은 그만큼 이제 병이 차츰차츰 낫게 되죠. 물론 뭐 때로는 드라마틱하게 낫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뭐 가장 큰 것은 분노와 두려움인 경우가 많죠. 분노와 두려움. 모든 감정의 기본은 분노와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건강하게 사는 법과 마음 공부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 제 관점에서는 분노와 두려움을 없애는 게 마음 공부이기도 하고 또한 건강하게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뭐 쭉 해보면은 하여튼 그 분노와 두려움 병 만드는 경우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분노 이 감정별로 몸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다 그 감정에 따라서 몸의 느낌이 이제 다른데요. 분노를 많이 느끼면은 몸에 열이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 찌르는 듯한 통증을 잘 느낍니다. 그래서 어디가 칼로 찌른 듯이 아프다, 욱신욱신 아린다, 이런 거는 전부 분노의 감정이 병이 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두려움이 이제 병이 될 때는 주로 이제 춥고 위축되는 느낌 많이 느끼고 경련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감정과 증상과도 이제 관련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무릎을 칼로 송곳으로 콱 찌르는 듯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분노가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위장이 콱 움켜쥐듯이 콱 비틀리는 듯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경련이거든요. 경련이면 두려움이거든요. 그건 두려움이 많아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는 직접 할 정도까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마음의 평화와 몸의 건강은 별개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면은 자꾸 그날 느끼는 분노와 두려움, 짜증, 서운함, 원망, 이런 걸 자꾸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